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혜성TV의 윤혜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거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부탁들을 경험하고 살게 됩니다. 이게 뭐 혼자 뚝 떨어져 살면 은둔 생활을 한다 그러면 뭐 누가 부탁을 할 필요도 없고 내가 거절을 할까 말까 고민할 이유도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쵸? 우리는 인생이. 그러면 먼저 어떤 사람들이 거절을 잘 못하는 걸까?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좀 타입들을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거절을 잘 못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유형은 아마 이거 아닐까 싶어요. 진짜 착하기만 한 사람, 멍청할 정도로 착하기만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빙의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빙의, 뭔지 아시죠? 이거 막 이렇게 굿하시는 분들이 막 어디에 탁 막 씌어갖고 하는 거. 왜 그러냐면 욕먹을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부탁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부탁하는 사람들보다 더 잘 알아. 막 그냥 그 부탁하는 사람들한테 빙의를 해갖고 아휴,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저런 부탁을 했을까. 아이고, 얼마나 저기 사람이 없었으면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부탁을 했을까. 이분들이 흔히 하는 착각은 이런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 부탁을 나한테만 했을 거라고. 이런 사람들은 거절을 잘 못하죠. 애초에 거절할 생각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거절하는 법을 몰라. 이런 유형이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좋게 말하면 평균적인 사람들이겠죠. 좋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거절을 하긴 해야 되는데 참 어렵네. 어떻게 하면 좀 저 사람한테 상처를 안 주고 내가 거절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를 탁 뒤집으면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죠. 왜냐면 나는 착한 사람이길 원하는 거야.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어려운 부탁을 하든 쉬운 부탁을 하든, 쉬운 부탁이면 고민할 게 없겠죠. 들어주면 되니까. 근데 어려운 부탁을 나한테 했을 때 내가 저걸 거절을 해야 되는 건 알아. 근데 거절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사람으로 나를 유지하면서 저 사람에게 거절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이건 좀 비겁한 거죠. 욕 한마디 안 먹고 싫은 소리 하나 안 듣고 거절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아마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요 유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본 다른 타입,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지라퍼들. 오지라퍼들. 이거를 굳이 좋은 말로 바꾸자면 뭐 본인이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쯤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응? 이런 사람들. 그냥 오지랖이 생활인 거죠. 그냥 누가 나한테 부탁을 하는 것 자체를 즐기고 내가 또 그거를 이렇게 탁 나서서 해결해주는 해결사로서의 자신한테 굉장히 사랑스러움을 느끼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뭐 부탁을 굳이 막 엄청나게 본인이 아예 못 들어줄 정도의 부탁이 아니라면 거절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다만 본인이 이렇게 남들 일에 붙잡혀 갖고 막 따라다니는 그 와중에 이분들의 가족은 진짜 짜증나죠. 이 사람들의 가족은 아마 가장 큰 피해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유형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뭐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뭐 댓글로 본인들의 의견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일단 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크게 나눠보자면 이 정도 테두리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봤으니까 이제 거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거절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대다수의 거절을 힘들게 느끼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하고 이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진짜 단순하게 답변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거절을 하고 싶은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럼 거절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거절하는 방법은 그냥 단칼에 거절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냥 단칼에 거절하면 돼요. 그게 가장 빠르고 정확해요. 근데 이렇게 거절을 하려면 본인 마음속에 주문을 좀 외워야 돼요. 어떤 주문이냐면, 아, 그래, 내가 만약에 이걸 거절했다고 네가 나랑 연을 끊는다고 생각한다면 너와 나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뭐 이런 거, 이런 주문 정도는 외워주면서 단칼에 거절을 해야겠죠. 하지만 효과는 엄청나게 빠르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 부탁을 다시 들을 이유도 없어지고요. 그런 상황도 안 생겨요. 그리고 나 또한 그 부탁을 들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이 쓸데없는 고민의 시간을 완벽하게 효과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인 단칼에 거절하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여기서 문제가 좀 생기죠. 비장함을 준비해 둬야 돼요. 왜냐, 내가 그걸 단박에 거절하는 순간, 만약에 내 친한 친구가 나한테 뭐 돈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가장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은 내가 몸으로 해결할 수 있거나 내가 말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이거는 괜찮아요. 이건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껄끄러운 건 아마도 금전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얘를 금전으로 든다면, 뭐 친구야 나한테 100만 원만 빌려줄래? 이렇게 했는데 내가 만약에 그 100만 원이 단순히 딱 생각했을 때 내가 지갑에 현금 100만 원을 들고 가다가 지하철이나 뭐 택시에서 혹은 어디 길바닥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돈 없어도 나는 전혀 타격을 받지 않을 정도의 내가 재력가야. 그럼 상관없어. 그럼 그냥 빌려줘요. 근데 두고두고 생각날 것 같아. 그 잃어버린 지갑 속에 그 현금 따발 100만 원이 엄청나게 나를 스트레스를 쌓이게 할 것 같아. 아주 한 달이 가도 안 잊혀지고 1년이 가도 안 잊혀질 것 같아. 그러면 이거 들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지. 내가 피곤해지잖아요. 내가 그걸 들어줌으로써 한순간 내가 착한 사람이고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그 후에 찾아오는 충격파가 이게 예사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을 뒤흔들 수 있을 정도라는 거지. 발 뻗고 못 자요. 생각나서. 자, 이런 거를 그러면 거절을 해야 돼. 근데 내가 단칼에 거절하기로 결정을 하고, 됐거든, 나 돈 없어. 그러니 다른 데서 알아봐.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친구는 그게 서운할 거 아니야. 친하다고 생각하니까 돈 100만 원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쵸? 그럼 이 친구는 나 몰래 다른 친구들과 만나서, 야, 저 새끼한테 내가 100만 원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저 야멸찬 새끼가 단칼에 거절하더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걸 단칼에 거절을 해서 나 모르기에 나의 친구들이 나 없는 자리든 있는 자리든 뭐 뒷담화를 하기 시작한다던가 뭐 이런 앞으로 다가올 이런 사태에 대해서 그런 것 좀 신경 안 써. 왜냐, 나는 지금 내가 속 편한 게 최고고 내가 능력이 되는 만큼 도와주는 거지, 내가 능력도 안 되는데 너를 도와주면서 내가 힘들어할 필요는 없잖아. 이 정도의 배짱은 두둑히 챙겨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 이렇게 거절을 해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죠. 그런데 세상 일이 이렇게 단칼에 거절할 수만 있나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겠죠. 그럼 왜 고민을 할까?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욕 덜 처먹고 싶은 거. 이게 가장 크겠죠. 두 번째, 내가 이걸 거절을 하면 나한테 책임을 물을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잘 살아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런 금액을 나한테 빌려달라고 했는데, 오죽급하면 빌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거를 거절하니까 내 책임인 거 아니야. 빌려준 놈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내 책임이야? 내가 빌려주든 안 빌려주든 그건 내 선택인 거고 나의 몫인 거지. 지가 왈가왈부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탁을 한 놈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저 새끼가 내 부탁을 거절했어. 저 새끼 나쁜 새끼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책임 전가를 나한테 시킬 수가 있는 거지. 왜냐면 원망할 대상이 필요하잖아. 일단 지가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원망의 책임을 내가 지게 된다는 거.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좀 슬기롭게, 그나마 슬기롭게, 내가 착한 놈도 좀 되면서, 관계를 그다지 망치지도 않으면서 거절할 수 있는 걸까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내가 단칼에 거절을 하면 뭐 여러 가지 배짱도 있어야 되고, 뭐 마음속에 주문도 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내가 조금 착한 척을 하고 싶다. 여기서 거절을 하더라도 내가 좀 착한 놈으로 남고 싶다. 이런 욕구가 강하다면 거절의 타이밍을 좀 늦추세요. 전화가 왔어. 띠리링. 여보세요? 응, 난데. 근데 나는 누군지도 잘 몰라. 어저께 처음 봤어. 친구를 통해서 처음 봤는데, 지네 지 동생이 결혼을 한대. 나한테 청첩장을 보내네? 뭐 이딴 새끼가 다 있어. 그쵸? 나 한 번밖에 안 봤는데 나한테 청첩장을 보내는 거. 결혼식에 와줄 수 있어요? 라고 묻는 거야. 웃기잖아. 이런 건 단박에 거절해야 돼요. 왜냐면 부탁에도 예의가 있지. 어디서 이렇게 싸가지 없게 부탁을 해. 지랑 나랑 얼마나 가까운 관계라고 한두 번 본 사이에 청첩장을 날려. 그죠? 이런 건 단박에 거절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좀 센스 있게 거절을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럴 때는 그래요? 근데 모르겠네요. 제가 일정이 그날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고 문자를 드리던가 뭐 하든가 하겠습니다 하고 일단은 거절의 타이밍을 늦추라는 얘기예요. 이 거절의 타이밍을 늦추게 되면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이건 뭐 예를 청첩장으로 들었지만 만약에 뭐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 나랑 굉장히 친한 친구야. 그런데 내가 단박에 거절하기보다는 친구야, 그래?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 내가 혹시 가능한지 한번 볼게. 내가 보고 답을 해줄게. 하고 일단 누출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하느냐? 이게 중요해. 우리는 그 사람한테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저놈이 나한테만 부탁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부탁을 누군가에게 할 때를 가만히 생각해봐. 한 사람한테만 부탁해요? 아니잖아. 그냥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불현듯 내 뇌리를 스치고 가는 그 떠오르는 사람한테 먼저 전화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찾지. 여러 군데. 왜냐면 자기도 부탁을 하는데 그걸 성공시킬 확률을 높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러 군데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전화할 거라고, 부탁의 전화를. 그 중에 하나가 나일 뿐이야. 근데 우리는 나한테 직접적으로 전화를 받아서 그 사람이 나한테만 전화를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일단 타이밍을 늦춰보라고. 그러면 그 와중에 해결되는 것들이 태반이에요.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줬던가, 아니면 이 친구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부탁을 할 입장이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을 뿐이지만 그 입장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뭐 돈이 갑자기 융통이 안 돼서 돈이 필요했는데 자기가 벌여놓은 사업이나 혹은 뭐 가족이나 누군가한테서 그걸 해결한 경우가 훨씬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타이밍을 누출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걱정했던 게 뭐예요? 내가 질 책임이잖아. 저놈의 원망의 대상이 내가 되는 거를 피하는 거. 응? 그 원망의 책임을 내가 온전히 혼자 지는 게 부담되는 거잖아요. 나나 지라고. 굉장히 잘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주부님들, 특히 결혼하신 남편분들. 전화를 해. 궁해갖고. 그러면 뭐 가장 어려운 게 금전이니까 그냥 계속 금전의 예로 들게요.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를 했네. 근데 혼자 사는 나 같은 사람들은 아예 돈이 없는 게 나아. 그냥 나 망했다는 걸 다들 알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못 해요. 왜냐하면 내 똥꼬 찢어지는 거 본인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런 부탁 자체를 안 한다고. 그럼 혼자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른 수를 써야겠죠. 근데 결혼하신 분들이나 뭐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차원의 문제든 뭐가 됐든 간에 굉장히 좀 쉬워. 왜냐면 책임을 좀 나눠지게 전가해 버려요. 야, 너도 알다시피 나 용돈 받아 쓰잖아. 알긴 뭘 알아. 나 용돈 받아 쓰지도 않아. 근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야, 우리 안 돼. 그 뭐라 그래요? 우리 가정부 장관, 여가부 장관, 뭐 아무튼 뭐 그런 거, 내무부 장관. 그래, 내무부 장관이네.
내무부 장관님께서 이 안 돼. 나 용돈 주면서 당신 이것만 써요. 그러면서 지금 본인 우리 미래 계획한다고 지 나름대로 막 하고 있는데 나 그런 권한이 없다. 나 애초부터 그런 권한이 없어. 반대로 와이프분들은 뭐 이러는 거죠. 야, 돈 관리 우리 남편이 해. 나도 겨우겨우 얻어갖고 커피나 사 먹고 이러고 있는데 나 그런 거 없어. 그런 능력이 없어. 그래도 한번 물어는 볼게. 그냥 이렇게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좀 넘겨주는 거죠. 그럼 그걸 들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반응하겠어? 야, 그래도 이놈은 혹은 얘는 내 부탁을 좀 들어줄 생각은 하는데 자기가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권한이 없어서 나한테 못 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속아버린단 말이죠. 좋은 거 가리킨다, 그죠? 아무튼 그런다고.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거절을 잘 하는 타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잘하고 싶은 게 사람 욕심이잖아. 그럴 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척을 좀 해줘요. 좀 해주라고. 뭐 문자 하는데 돈 들어? 요새 문자 하는데 돈도 안 들잖아요. 그냥 나눠서 주기적으로 나는 노력하고 있지만 그게 참 힘드네. 내가 다른 방법으로 좀 알아볼게.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것도 좀 힘드네. 야, 당장 이렇게 무언가를 하기가 되게 힘들다.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좀 하라는 거지. 고객 관리들은 그렇게 잘 하잖아. 그런 방법으로 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척일 수도 있고 진심일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는 그냥 그게 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 그 핑계 대는 거지. 그러니까 거절하는 것도 본인들 나름대로의 다 살면서 내가 거절을 해보고 거기서 받는 피드백들을 통해서 본인들만의 그런 방법이 형성돼 있을 거예요. 잘 하고 계신 분들은 거절을 그렇게 하면서도 대인관계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거절은 거절대로 못하고 대인관계는 대인관계대로 뭐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오늘 영상은 진짜 거절 초보자들, 그런 분들은 꼭 봐야 될 영상으로 준비를 한 겁니다. 내가 어떤 부류의 유형인지 어떤 유형인지 그거부터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거절을 한다면 각 유형별로 그래 내가 이런 각오들은 좀 하고 미움 정도는 조금 받을 그런 각오를 하고 용기를 내서 해야 되는 게 거절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더 능수능란하게 거절을 하셔서, 빚쟁이들은 발 뻗고 자도, 빚을 진 놈들이죠. 빚을 진 놈들은 발 뻗고 자도 빌려준 놈들은 발 못 뻗고 자요. 밤새 잠 설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뭐 큰 돈이 오가야 된다거나 내 기준에서 큰 돈을 오가야 한다는 그런 부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내가 빌려주기로 마음먹었을 때는 아싸리 이런 각오를 하세요. 내가 지금부터 그 정해진 기한 내에 네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에 나는 사채업자로서 변신을 해서 너를 끊임없이 압박하면서 내가 그 돈을 기필코 받아내고야 말 테다. 이런 정도의 각오. 혹은 그래, 그 정도 돈은 됐다, 먹고 떨어져라 하고 대인관계를 정리할 각오. 이 정도는 있어야 금전관계를 할 수 있다. 알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친하든 어쨌든 아무리 금액이 작던 크던 그럴 만한 상황은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많이 손해를 보는 건 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절의 달인이 되는 그날까지 잘 거절하면서 사시길 바라고, 오늘 영상을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